안녕하세요, 론쌤입니다. 오늘 쳐다볼 웹툰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금요일마다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는 꼭 박태준 작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인터넷 얼짱 출신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사장, 지금은 실력과 재미를 인정받은 웹툰 작가.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네. 이 중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도 반칙 아닌가요? 잘생기지라도 말던가. 뭐 개인적인 질투와 열등감을 떠나서 박태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이 사람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후드티랑 찢어진 청바지 많이 사고 그랬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왜 모델이 입으면 슬림핏인 청바지가 내가 입기만 하면 불황자핏이 되곤 했는지 모르겠어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이 작품의 줄거리는 대충 이러합니다. 자, 여기 주인공 박형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스펙을 좀 읊어볼게요. 일단 키 작고요,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고도비만의 학교폭력 피해자, 낮은 자존감으로 성격마저 미친듯이 찌질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친구의 일과는 빵셔틀, 현기증 환자, 샌드백, 피카츄 정도로 요약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뚱뚱한 친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체 비율, 외모, 하드웨어까지 완벽한 아바타 육체를 얻게 된 거죠. RPG 게임으로 비유하면 어느 날 게임 재접속했는데 기저귀만 차고 있던 내 캐릭터 소지품에 전설의 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 아바타는 본체가 작동시키는 제2의 신체로 사실상 이 웹툰의 진주인공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루층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아바타를 통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과 아바타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이 이 만화의 핵심 줄거리인 셈이죠. 내가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컨셉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변신 모티프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한 사람이 경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작가는 주인공 박형석의 변신을 상당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체 못생긴 박형석으로는 약자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멘탈을 단련시키는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에피소드가 진행되고요. 잘생긴 박형석에게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편협함, 화려한 세계 뒤에 감춰진 추잡한 면모, 4대 크루 통합 등의 에피소드를 할당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의 에피소드를 교차시켜서 입체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에피소드의 결도 꽤 다양한 편인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윤리와 상식이 무너진 인터넷 방송, 반려동물 학대, 사이비 종교, 조폭과 연루된 연예계 사업 등이 있었죠. 이걸 두 가지 버전의 박형석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점의 깊이감을 만들어냈어요. 흑백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절묘한 균형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요기로 옷차림을 들 수 있겠네요. 이 웹툰은 등장인물들에게 매번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옷을 막 입히는 것도 아니야, 잘 입혀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했던 내공이 웹툰에서 야무지게 발휘됩니다. 댄디룩, 힙합룩, 스트릿 등 장르도 다양해서 캐릭터 옷차림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 각 캐릭터의 성격과 개성에 어울리도록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거거든. 눈요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만화의 장점으로 싸움씬을 들 수 있겠네요. 이 만화는 실상 일진물로 봐도 무방한데요. 주인공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였죠? 내신 등급 높여서 학생 기록부 입시 전략 짜는 건가요? 아니죠. 4대 폭력 조직을 통합하는 겁니다. 패싸움, 각종 범죄 행위, 경찰 아저씨와의 면담이 불가피하죠. 이게 또 나름 액션이 찰져서 남다른 재미를 주는데 캐릭터들도 각자 스타일이 명확해요. 복싱도 있고요, 주짓수도 있고요, 당연히 연장질도 합니다. 누가 더 센지 싸움 순위 매기면서 노는 재미가 쏠쏠하죠. 일진물의 필수 요소인 패션, 무능력한 공권력, 무르익은 허세 등 모든 재미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균형 감각, 입체적인 관점 등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장점들이 유독 외모 문제만 거론되면 망가집니다. 갑자기 엄청 유치해지고 편협해져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로 이 만화의 비중은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당장 주인공만 봐도 못생긴 버전의 주인공보다 잘생긴 버전의 주인공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죠. 못생긴 캐릭터들도 나름 다뤄지고 있긴 한데 거의 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사고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야기는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중심이에요. 애초에 모자란 놈들이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 같은 놈들이다 이거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박지호, 기본적으로 허세가 심하고 열등감은 기본 옵션에 소위 잘 나간다는 거에 로망을 가진 놈인데요. 이놈이 겉보기랑 다르게 상당히 위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으킨 사건만 해도 옆 학교와의 패싸움 원인 제공, 불법 도박 연루, 대포 통장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지금은 소년교도소 가서 사이코가 되는데 나중에 비중 있는 빌런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네요.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못생긴 놈들이 주로 사고를 쳐요. 사건의 원인은 주로 못생겼기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고요.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못생긴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잘생긴 애들은 성격도 좋은데 심지어 싸움도 잘해요. 만능입니다. 얘네가 못생긴 애들이 일으킨 사건을 다 해결해줘요. 잘생겼어? 그럼 건들면 안 됩니다. 태권도 검은띠야. 이 만화에선 싸움 못하는 미남이 없어요. 다음으로 이게 제일 심각한데 가해자를 은연중에 옹호합니다. 자, 주인공 친구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복싱 천재 이진성.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말 몇 마디 걸었다고 다짜고짜 주인공 변상에 주먹 꽂은 친구입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편의점 알바 중이던 주인공을 다시 쥐어팬 다음에 알몸으로 만들어서 사진 찍고 협박했죠. 유서 깊은 일진 출신이고요. 근데 지금은 복싱 천재, 우정을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는 순정 의리남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다음은 이태성. 주인공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학교폭력 가해자인데요. 주짓수를 배운 작중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서 엑스트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 오면서 다시 조명받게 됩니다. 질이 좀 나쁜 친구인데 주인공을 피카츄 취급했던 것도 모자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협박해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일삼았죠. 근데 나중엔 그걸 서투고 거친 첫사랑쯤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현재는 진호빈이랑 개그 콤비로 활약 중이죠. 진호빈?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악랄하게 시비 걸고 괴롭히는 양아치
가치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 유도 유망주였던 나쁜 남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뭐 과거 어떤 일로 눈에 흉터가 생겼고 그걸 선글라스로 가리고 다닌다는 설정인가 봐요. 다 이런 식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멋있고 친근하게 보이도록 유도해요. 가해자도 사람이니까 사연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왜 피해자들은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상태이고 깡패 양아치들은 쿨하고 사연 있는 놈으로 그리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정감 가세요? 누구와 더 친해지고 싶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주제적인 면에서는 아직 웹툰이 연재 중이니 단번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주인공인 박형석이 어떻게 성장하고 후에 자기 아바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이 작품의 정체성이 결정될 것 같네요. 근데 4대 크루를 통합한다고 주인공이 선언했으니 한동안 못생긴 박형석 만날 일은 외전격 에피소드 말고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